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혈압을 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 평소 딴 사람보다 혈압이 낮은 경우에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고혈압과 이제 혈압이 낮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병원에서나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 혈압을 측정을 해본 네. 적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혈압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혈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열심히 수축을 해서 혈액을 온 몸으로 보내야지만 이제 말초에서 모든 기능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펌프처럼 수축해서 심장이 혈액에서 뿜어져 나와서 동맥을 통해 몸에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벽에 주어지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혈압을 측정하면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을 수축기 혈압이라 하고요. 수축했던 심장이 다시 이완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혈관에서 받는 힘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혈압을 재면 두 가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높은 숫자가 있고 낮은 숫자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120에 80이다 그러면 120은 심장이 수축할 때, 그러니까 피를 짜줄 때 하는 혈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80인 경우는 이완기 혈압, 심장이 이제 이완을 하고 있을 때 피가 심장으로 모여들 때 혈관이 받는 압력입니다. 네네. 대개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할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 정도가 고혈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같은 연령대별로 보면 낮은 연령대보다는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혈압이 훨씬 더 고혈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걸 고려를 하게 되면 예. 앞으로 고혈압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30세 이상 성인의 30% 정도가 고혈압이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고혈압 하면은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또 뭐 약이랑도 같이 먹어야 되나요? 네, 대개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약물 치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약은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물론 한 번 측정한 것으로 고혈압을 바로 진단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섭취, 짠 음식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만이나 흡연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죠. 근데 대부분은 결국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고혈압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고혈압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이거는 고혈압은 약 먹기 시작하면은 절대 못 끊는다고 들었다. 이 약이 시작하기만 하면 끊을 수가 없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것은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고혈압이라는 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라는 병은 감기는 일단 치료를 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급성 질환이잖아요. 예.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이라 그래서 결국은 계속 평생 가지고 가는 병이거든요. 평생 네. 조절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원래는 혈압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기전이 잘 작동을 해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 기전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혈압이 결국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약이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시작하면은 약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라 이 병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약이 그 기능을 매일마다 대신해 주는 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을 난 절대 먹지 않겠다. 이거 먹으면 마치 중독되는 예. 것처럼 못 끊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병원에서 혈압약을 권유를 하면 반드시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래도 이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네, 네. 뭐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 건지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대개는 혈압약은 계속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혈압이 아주 잘 조절이 되고 본인이 생활습관 조절을 잘 할 때 혈압약을 줄여본다거나 끊어보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반드시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흔히 집에서 이제 혈압을 재보고 정상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 싶으면, 그리고 또 약을 한 2, 3일 정도 끊었는데 혈압이 잘 유지가 되니까 그냥 약을 임의로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반드시 치료를 받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제게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유로 그냥 진료를 보러 오셨다가 내가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이제는 끊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에 가면 본인의 혈압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잰 걸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약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다른 이유로도 고혈압 약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지만 네네. 병원에서는 그 이유로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혈압은 정상이니까 그냥 끊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뭐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조절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오랫동안 본인을 치료해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병원에서 이제 혈압약 한번 끊어봐도 되겠습니다, 줄여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제부터 나는 병원에 안 와도 되는구나, 나는 혈압에서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열심히 혈압을 재셔야 되고 더 열심히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잘 고쳐지지 않는 게 병원 가면 괜히 떨려요. 네. 네, 그래서 이 괜히 성적표 기다리는 학생 된 것처럼. 네. 그래서 집에서는 혈압 쟀을 때 멀쩡하게 나왔는데 괜히 병원 가면 뭐 심장 뛰면서 괜히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네, 걱정도 네. 되는데 실제로 좀 긴장돼서. 네, 실제로 좀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고혈압이 나온단 네, 말이죠. 네. 이런 경우는 뭔가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백의 고혈압. 병원에 가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을 보면 혈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예, 예.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네. 백의 고혈압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측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나 병원, 그러니까 직장 의무실에서 재면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요. 고혈압이구나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혈압약으로 치료를 해도 혈압이 또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 매우 유용한데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휴대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만 하루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 오셔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 정기적인 시간마다 재진 혈압이 측정이 되고, 그리고 낮 동안의 혈압 평균이 얼마냐, 밤 동안의 혈압 평균이 얼마냐, 그리고 하루의 혈압 평균이 다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만약에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집에 있는 혈압계가 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혈압계를 병원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병원 것도 재고 본인 것도 재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24시간은 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이런 얘기도 간혹 네네. 하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저혈압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이거 치료를 해야 되나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저혈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되게 몸집이 작고 마른 여성들의 경우에는 혈압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좀 낮더라도 특별히 어지럽다거나 무기력한 증상이 없고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이것에 대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았다가 일어서면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약을 증량을 한다던가, 또 노인들 분 경우에는 노인의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일부 약제가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몰랐는데 이제 환자분이 다른 데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면서 왠지 어지럽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약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지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인들은 일어나다가 넘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말씀을 잘 하셔서 내가 이런 약을 추가를 했다라는 걸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원래 90에 60, 80에 50 이런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혈압이 떨어진다, 낮아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감염이 심하다던가 아니면은 출혈을 많이 한다거나 탈수가 심해지면서 혈압이 원래 혈압보다 많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것 이외에 원래 낮은 혈압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궁금했던 점인데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자, 일단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고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리고 뭐 비만이라던가 스트레스나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대개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혈압이 올라가면 뭐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그 혈압이 높게 측정돼도 전혀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지 않는 한 사실은 혈압을 본인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혈압을 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고혈압인 분들은 짠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혈압인 분들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